서실장의 도전실무톡톡 결산편, 이번에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산 재무제표 있는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들어가서 자, 기간을 선택을 먼저 하는데요. 제가 중간 결산할 때는 1월부터 6월까지를 선택하는 것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기말 결산을 하게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화면에 매출원가를 선택하는 팝업 창이 조회가 되는데, 자, 여기에 제조이면 제품 매출원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455번 제품 매출원가, 그리고 원가 경비 1번 해서 500번대, 표준원가, 제조, 원가 명세서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설이면 건설에 해당되는, 건설이 도급 건설인지 아니면 분양 건설인지에 따라서 도급 공사 원가, 분양 공사 원가, 여기 해당되는 매출원가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도급인 경우에는 2번 600번대, 분양인 경우는 3번 700번대 경비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원가에 따라서 경비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만 여기다 입력을 하고요. 자, 상품 매출원가처럼 도소매업인 경우에는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할 건데, 상품 매출원가는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이런 경비 코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는 굳이 매출원가 원가 경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입력하지 않고 그냥 바로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되는 것이고요.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원가 경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도급과 분양엔 차이가 있는데요. 자, 도급은 예를 들어서 페인트 칠만 하는 도장공사, 그러면 페인트 칠만 하면 되는 거라서 도장공사는 일부분 위탁받은, 자, 주문 받은 만큼만 공사 처리하면 되는 것이 도급공사에 대한 회계 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양이라고 된 것은 완성된 건물이 있다라는 것이 다른데요. 자, 완성된 건물이라는 재고가 있어요. 제품처럼. 그래서 제조업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농업비, 경비를 다 해서 완성 건물이라는 재고를 만들어서 판매가 되면, 분양이 이루어지면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고, 아직 미분양 상태가 있다면 완성 건물이라는 재고 자산을 갖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라서 분양공사와 제조업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제품 매출원가는 완성된 제품을 갖고 있고, 기말 제품 재고액이 있을 수 있죠. 팔리지 않은 제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분양도 역시 완성 건물을 다 지었는데, 자, 그런데 아직 분양되지 않은 건물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분양 건설에 대한 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성 건물이라는 재고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급은 도장공사, 포크레인 가지고 땅만 파는 공사, 자, 이렇게 단종공사에 해당되는, 단종건설에 해당이 되는 그 경우는 수주 받은 만큼만 처리하면 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양처럼 완성된 건물이라는 재고를 갖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도급은 여기까지 투입된 원가가 그대로 공사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고요. 분양은 공사 원가에다가 재고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반영된 게 분양공사, 이렇게 보시고 원가 경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 주문 제품을 하는 경우에 주문 제작, 1년에 배 5척만 만든다 라고 해서 주문 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또는 미완성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양으로 건설업을처럼 하시지만 현장 공사, 현장을 등록해 놓고 하는 것처럼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도급은 서비스업, 용역업, 자, 이런 여기는 용역업 또는 병원, 의료 원가, 뭐 이런 경우에 주로 도급 원가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하려고 하는 완성된 제품은 없지만 여기까지 투입된 내역을 원가로 계산할 때 그때 도급 공사 원가로 해서 600번대 용역 원가를 선택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가 선택에 대한 기준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저는 도소매업이라 매출 원가가 없기 때문에 예, 경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커서를 맨 위에다 두시고 맨 위로 방향키로 맨 위로 올려서 커서를 하나씩 내려가 보세요. 예. 하나씩 내려가시면 자,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끝까지 이렇게 막대로 표시돼서 파란색 표시가 되는 항목이 있고요. 자, 그렇지 않고 하나씩 내려가다 보면 자, 커서가 금액란에 쏙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커서가 이렇게 금액란에 쏙 들어가는 항목은 내가 입력할 수 있는 칸이다. 자,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자동 결산할 수 있는 항목이다 라는 것이죠.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을 한 만큼 금액을 반영받아서 전표 추가를 눌렀을 때 자동 분개를 해주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이 커서가 쏙 들어가는 것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매출액부터 매출액, 상품 매출, 수출 매출 다 막대로 되어 있고요. 자, 상품 매출 원가에서도 기초 상품 재고액, 단기 상품 매입액 타 계정으로 대체액은 막대인데 기말 상품 재고액은 예,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 숫자를 넣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또 다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매출 총이, 판매비와 관리비, 자,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들도 역시 비용들이 다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넣을 수 있는 칸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쭉 내려가 보시면 커서가 금액란에 쏙 들어가는 부분에 퇴직급여 설정하려고 하는 금액이 있을 때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충당금 설정하고자 할 때는 최대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에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커서가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대손상각비 예, 매출 채권에 대해서 내년에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상을 할 때 대손상각비를 설정하는데 자, 이때 대손상각비도 역시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이고요. 자,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도 입력할 수 있는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더 내려가서 보시면 영업의 수익에 영업의 수익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예, 특별 상각 부분이 있고요. 맨 밑으로 내려가면 법인세 등 계산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에 결산자료 입력에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되죠. 예, 일단 첫 번째가 기말 재고액 넣을 수 있는 칸이고요. 업종에 따라서 상품이나 또는 제품, 원재료, 제공품 등 기말 재고액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자, 유형자산에 대한 상각비 그리고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 넣을 수 있는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예, 설정하려고 하는 금액 자, 그리고 퇴직급여 추계액을 통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고자 할 때 퇴직급여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법인세 등 자, 추가 설정액을 넣으려고 할 때 법인세 등란이 자,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결산자료 입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계속 설명하면서 일반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입력하세요 라고 했던 부분은 결산자료 입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하라는 뜻이었고요.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는 이 5개 항목은 여기다가 결산자료 입력에 해당되는 분기를 넣는 것이 아니라 금액만 예, 모두 금액만 입력한다라는 것이죠. 금액만 입력하고 금액만 대상 금액만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통해서 자동 전표를 통해서 입력을 일반 전표 입력에다 분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가는 것들은 5가지밖에 안 되는데 자, 그러면 결산 정리 사항이 학계산의 시산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왔었죠. 예, 그러면 저희가 작업을 하실 때는 일반 전표 입력을 먼저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결산자료 입력 여기에 해당되는 5가지 항목은 결산자료 입력으로 따로 빼놨다가 일반 전표 입력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결산자료 입력에 금액 넣고 전표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순서가 바뀌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 매출원가에 대한 분계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원가와 관련된 당기순이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 해당되는 분계를 먼저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 해당되는 항목들 금액만 대상 금액만 메모해 두셨다가 결산자료 입력에서 해당欄에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표 추가 이렇게 하자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되시죠? 그러면 이제 저는 시산표를 가지고 결산 전과 결산 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직 제가 기말 재고액이나 이런 부분을 입력 안 했는데요.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 들어가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들어가서 기말 상품 재고액도 검토를 하고 예. 자, 그리고 감가상각비 아직 계산 안 됐고요. 예. 그다음에 매출액 보시면 매출액이 있고 매출원가 아직 계산이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대손상각비 계산 안 돼 있고 예, 법인세 등은 선납분만 정리된 것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상태가 지금 예, 매출원가가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가 결산하기 전 상태의 합계잔액 시산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하기 전 상태이고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금액을 넣어 볼 텐데요. 자, 제가 기말 상품 재고액을 금액을 뭐 한 1억 원 넣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가요? 자, 1000만 원만 입력하겠습니다.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을 1000만 원을 넣었더니 매출원가가 3억 9,800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 계산된 만큼 매출원가에 대한 분계를 자동으로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쭉 내려가서 판매비와 관리비 밑으로 쭉 내려간 다음에 감가상각비 아직 계산 안 됐는데 감가상각비는 화면에 기능모음을 통해서 기능모음 기능 모음 안에 감가상각 반영 키 눌러서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까? 그러면 예 하시고 새로 불러오기 한번 눌러서 가장 최근에 저장된 값으로 다시 가지고 오게 하고요. 자, 유형자산, 무형자산 다 갖고 왔는지 검토하신 다음에 결산 반영 키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를 가지고 왔죠. 예,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고 전 직원이 퇴사했다라고 가정하고 퇴직금 계산해 보려고 하는 금액 자, 메모해 두셨다가 여기다가 저는 뭐 임의의 숫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대손상각비 차변에 대손상각 대변에 대손충당금에 해당되는 분계는 자, 합계산액 시산표에 나와 있는 금액을 갖고 기준할 수 있는데요. 뭐 저희는 현금만 취급하는 업종이다 또는 선수금 받고 예, 물품이 나간다라고 한다면 굳이 대손상각비를 설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예, 회사의 선택에 따라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외상매출금 잔액 법적으로는 1%를 설정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없이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잔액 곱하기 1% 예, 계산을 한 다음에 대손충당금 지금 잔액이 남아있죠. 1263011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결과값을 예, 결과값을 메모해 두셨다가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을 할 것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외상매출금 잔액 곱하기 설정하려고 하는 1% 그다음에 대손충당금 빼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들어가서 외상매출금 란에 메모해 두셨던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외상매출금만 설정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손상각비 설정란에 금액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금액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하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분계는 시스템이 입력을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 상각, 감가상각비,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되어 있던 값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이제 맨 마지막에 법인세 등 계산을 할 건데요. 예. 자, 법인세 이율에 의해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서
제가 법인세 세무 조정을 하고 세무 조정을 하고 실제로 납부해야 될 세금만큼 법인세 등으로 계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따로 계상하지는 않죠. 그리고 조정을 통해서 나온 값을 다시 한번 반영해서 결산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값은 실제로는 세무 조정을 해야 정확하게 납부할 세액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지금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다가 세율을 적용하면 자,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법인세를 계산하고 법인세 10%가 지방소득세, 법인세와 법인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법인세 등. 자, 법인세 등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자, 미지급 법인세로 계상할 금액이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것인데요. 자, 여기다가 법인세를 계상을 해서 넣을 것인데, 자, 그런데 실제로는 법인 세무조정을 통해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자, 이게 법인세 등이 아니라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가 실제로 법인세 계산을 해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나올 세금이 나오면 그때 법인세 비용으로 계산을 해놨던 이 금액과 실제로 납부할 세액의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연법인세 차 또는 이연법인세 대개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그런 운영이 번거롭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 세무조정을 통해서 납부할 세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여기에 미지급 법인세로 계상을 해서 당기 순이익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법인세 등 계상액에 대한 부분, 추가 설정액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인세 계상하는 부분까지 처리가 되면 이제 화면 위에 있는 전표 추가, 자, 화면 위에 전표 추가 키를 눌러서 결산에 대한 분개를 합니다. 완료됐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날 결차 결대 해가지고 상품 매출원가, 그 다음에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무형자산 상가, 자, 이런 식으로 결산 정리에 해당되는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저희가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서 보면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 잔액 곱하기 1%한 만큼 대손 충당금 잔액으로 들어와 있으면 맞게 설정된 것이죠. 자, 그리고 상품 계정 잔액을 보면 재고만큼만 남아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요 남아있는 금액이 내년으로 2월 될 금액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상품으로 사갖고 온 금액 중에 재고 남은 거 뺀 나머지가 몽땅 다 어디로 갔겠어요? 자, 상품 매출 원가로 갔겠죠. 그래서 매출액 밑에 보면 상품 매출 원가에 해당되는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가 들어와 있으면 아, 원가 대체 결산자료 입력 분계를 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한 분계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퇴직급여에 대한 내역,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에까지 해가지고 결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 분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결산을 했는데 수정사항이 생겼다. 그러면 언제든지 삭제하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자, 결산이 한 번에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 이런 거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결산은 여러 번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산 정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사항이 생기면 자, 결제와 결대라고 돼 있던 걸 Shift F5 눌러서 결산 분계 지워버리시고 체크된 거 삭제해버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산 자료 입력해서 다시 한번 값을 가져다가 분계를 다시 한번 전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보시면 화면 맨 밑에 매출액, 단기 순이익, 소득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매출액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형이란 말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액.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 이익이 얼마나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소득률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이 회사는 올해 18.3%에 해당되는 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금액에 해당되는 전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표 추가. 자, 그래서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 가서 한번 단기 순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액이 매출원가 계산이 됐고 전년도의 이익과 올해의 단기 순이익에 대한 퍼센트까지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죠. 자, 매출액을 100으로 보고 작년에는 매출원가 차지하는 퍼센트, 올해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퍼센트 이렇게 구분하실 수도 있겠고요. 자, 매출 총 이익률도 전년도 단기 비교해서 보실 수 있죠. 예. 자,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도 역시 비율로 검토하실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기 순이익까지 전기 단기 비교해서 비율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결산 자료 입력을 활용한 결산 정리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완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